안녕하십니까. 밝은자리 연구원 원장 김원장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갈룡음수형 천하대명당 용두혈, 즉 용의 머리에 결혈되어 있는 대혈차 한번 살펴드릴까 합니다. 이번에는 지명을 다 노출시키고 그 정혈차를 한번 보여드릴까 싶습니다. 갈룡음수형이란 어떤 뜻이냐 하면 산새가 물을 향해서 쭉 행보를 하는 역동하는 에너지를 가지고 달려가다가 강이나 호수 앞에 우뚝 선 물을 마시는 형국을 갈룡음수형 혈차라고 합니다. 즉 갈이란 것은 목마르다는 뜻이에요. 해갈, 가뭄 끝에 비가 오면 해갈이라 그러죠. 그 목마름이 해소됐다는 뜻이고, 용이 목마르다, 용이 목이 말라서 물을 마시는 형국이다 합니다. 그 용의 머리 정수리에 혈이 맺힌 걸 용두혈 또는 두정혈이라 합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곳은 아주 드넓은 평야지대가 펼쳐져 있는 전라북도 익산시 북쪽 용안면입니다. 이곳이 용안면사무소가 있고, 또 이곳은 성당도 있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땅이 넓고 물산이 풍부해서 그 경제적으로 윤택한 동네입니다. 그래서 이 용안면에는 공자의 사당이 있고 또 성당도 있고 교회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산세를 보시면 이 용두산입니다. 용두산맥이라고도 하는데, 즉 남에서 북으로 이렇게 산세가 쭉 금강 쪽으로 흘러갑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 산세가 물을 마시러 금강으로 보시면 모래섬 하중도도 다 형성이 되어 있죠. 이게 금강입니다. 쭉 북진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가 용두산입니다. 용두산 정상인데 아주 낮습니다. 61m니까요. 해발 61m는 굉장히 낮은 산이에요. 비산 비하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 용안면은 한번 지도로 한번 보여드릴까요? 지도로 보시자면 이 용안면은 익산 북부시청 바로 위쪽에 위치한 그 면입니다. 특이한 점이 하나가 있어요. 보시면 그 용안면 남쪽에는 성당면이 있고 그 아래에는 또 함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이 하천이 있어요. 이 쭉 보이는 하천 보이시죠? 이게 삼북천입니다. 이게 용안면을 한포하면서 흘러가죠. 금강으로. 이 삼북천 북쪽 이 용안면은 땅 기운이 아주 좋습니다. 음양이 조화를 이룬 땅이에요. 그런데 이 삼북천 남쪽 성당면에서부터 여기서부터 삼북천을 딱 건너면 이 성당면에서부터 쭉 함나까지 이 동쪽으로의 익산 이쪽 함나까지는 땅 기운이 반음반향터가 상당히 많습니다. 반음반향이란 것은 음에너지 나왔다가 양에너지 나왔다가 이렇게 불안정한 에너지가 계속 번갈아 가면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삼북천 북쪽에 있는 용안면은 음에너지가 나오는 땅과 양에너지의 명당 혈차가 세 곳이 있는데 안정된 땅 기운이 나와요. 음에너지를 할지라도. 그리고 음에너지가 아주 약합니다. 그래서 이 용안면은 상당한 길지입니다. 보시다시피 금강을 끼고 있고 또 아주 신비롭습니다. 한번 이쪽 지형을 한번 구경 가시면은 이 금강변이 옹포대교 이쪽 풍경이 가히 천하일경입니다.
이렇게 평화롭고 자연이 그대로 보존되어 있는 곳 찾기도 어렵습니다.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자연이. 그래서 이 국도를 따라서 쭉 가시다 보면 이 평야지대의 아름다움을 만끽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용두산, 이 영암면에 이 용두산맥이 쭉 북진을 하면서 혈차를 세 곳을 만듭니다. 그것을 한번 제가 살펴드리겠습니다. 보시면 어디에 혈차가 있느냐, 딱 세 곳밖에 없습니다. 이 용암 면사무소 뒤쪽에 이 저수지가 하나 있습니다. 이게 소담지라고 하는 조그마한 저수지가 있어요. 큰 범위로 그립니다. 이 산, 이 저수지를 끼고 있는 이 면적 안에 명당 혈판이 2,500평짜리 명당 혈판이 있습니다. 다시 그리겠습니다. 아주 큰 범위로 그래요. 이 저수지를 끼고 있는 이 면적 안에 대명당 혈판이 있습니다. 그 혈판 면적이 사각형으로 이렇게 생겼는데 2,500평이나 됩니다. 이 명당터가 2,500평의 명당터가 있어요. 이런 대명당 2,500평이나 되는 혈판에는 절이라든가 또는 치유센터, 그리고 좀 재력이 있으신 분들의 어떤 개인 정원 이런 걸 만드셔도 아주 좋습니다. 그런데 그 2,500평의 혈판이 그대로 자연 상태로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명당터가 하나 더 있어요. 이거는 집터입니다. 양택지인데 어디에 있냐면 이 용안리라는 마을이 있어요. 용두산 자락 북향 쪽으로 북동향으로 건물이 앉아있는 집이 앉아있는 여기에가 대명당 집터가 있습니다. 에너지가 90이 나와요. 8, 90이. 이 에너지가 8, 90 정도의 최고 단계의 명당 혈파가 나오는 데는 치유의 효과가 아주 큽니다. 자연인 같은 거 보면 뭐 1개월 시한부 인생, 3개월 시한부 인생이 암이 나아버리는 경우는 보통 8, 90에 가장 강력한 명당 혈파가 나오는 집터에서 그 혈체에서 그 치유 효과가 나타납니다. 그런데 여기에 용두산 아래에 대명당 집터가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두정혈, 용두혈, 용의 머리에 천하대명당 어디에 있느냐? 여기에 있습니다. 꼭 그 용의 눈알처럼 이렇게 여기에는 용의 배에 해당하는 곳에서는 큰 면 단위의 어떤 사람이 사는 마을이 형성돼 있고 그 근처에는 2,500평의 대혈판이 있어요. 대혈판은 양택지라고 보면 됩니다. 절이라든가 교회, 치유센터 또는 큰 정원 이런 걸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가을용, 그리고 용이 이 물을 마시려고, 목마른 용이 물을 마시려고 금강가로 이렇게 쑥 간 앞에 보세요. 하중도가 안산처럼 이곳에서 하나, 둘, 셋, 네 개 섬이 만들어지잖아요. 이 용이 쭉 가는데 용의 먹이처럼 강중에 하중도가 이 섬이 만들어져 있어요. 신기합니다. 이런 거 보면. 그리고 여기는 혈이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묘혈, 하나는 택혈. 이렇게 명택 집터가 있으면 그 옆에는 명택 음터가 있어요. 그러니까 대명당 집터에 살다가 거기서 돌아가시면 대명당
묘토에 묻혀라 이런 하늘의 뜻인 것 같기도 해요. 조물주에. 참 신비해. 이렇게 양택지 하나 있으면 음택 명당이 이렇게 쌍으로 있는 경우가 의외로 많습니다. 용안면에는 2,500평의 대명당 혈판과 양택 명당, 음택 명당이 용두산 자락의 정상 근처에 맺혀 있어요. 용의 눈알 같지 않습니까? 용안? 그래서 용안입니다. 이 면 이름이. 편안한 안자를 쓸 수도 있겠지만 그 중의적인 뜻은 어쩌면 눈알, 안구 안자를 쓰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하중도 보세요. 용의 먹이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너무 갖다 붙였나요? 그래요. 이렇게 이 용안면에는 3개의 천하 대혈이 있습니다. 이걸 좀 자세히 살펴드릴게요. 이 산세도 그 신라시대 때 금으로 만든 그 왕의 허리띠처럼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이걸 용으로 본 겁니다. 이게 목마른 용이 금강가로 물을 마시러 가는 형국인데 용두산, 낮은 용두산 정상에 두정혈, 용두혈이 천하대명 묘터가 있고 그 아래는 천하대명당 집터가 있습니다. 에너지가 90단계가 나오는 집터입니다. 이렇게 아름다워요. 이걸 좀 더 자세히 살펴드릴까요? 이게 용안면입니다. 좀 확대하니까 볼만하죠. 삼북천이 이렇게 희감고 하고요. 좀 전에 보셨듯이 이 삼북천이 이렇게 희감고 용암 이 용두산을 희감고 저기 금강으로 흘러갑니다. 이렇게. 그리고 여기에 무악산이 있어요. 무악산이라는 뜻은 학이 춤춘다는 뜻입니다. 조선 개창 당시에 무학대서도 계셨죠. 이 무악산에 2,500평의 대명당 혈판이 있어요. 이 범위 안에 이 크게 그립니다. 이 범위 안에 대명당 혈판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저수지가 있죠. 항상 대명당 터 앞에는 물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여기 대성전, 공자를 모시는 사당이죠. 그리고 용안 성당도 있고 교회도 있고 참 이 땅이 평야지대가 엄청난 그 평야가 있기 때문에 김제평야죠. 물산이 풍부하고 바로 옆에는 바다가 있고 강이 있고 하기 때문에 사람 살기 좋은 곳입니다. 용안면은. 그리고 이 원형 범위 안에 딱 사각형으로 (2,500평의) 대명당 혈판이 있어요. 이런 2,500평의 혈판에는 개인 주택이 들어서는 곳도 있습니다. 부여에 2,000평이 넘는 대혈판 안에 딱 한 채의 집이 있는, 그래서 그걸 소유하고 계신 분도 계세요. 모 교수님이신데 아주 복 받으셨어요, 교수님. 그리고 이곳은 자연 그대로 있습니다. 2,500평이. 어떻게 좀 대명당 혈판이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한번 그려볼까요? 산세를요. 이게 자청용 아닙니까? 이게 사람들이 말하는 주산이라고 하는 그 풍수 어르신들이 좋아하는 주산입니다, 이게. 그리고 또 여기서 이렇게 감지요.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어디나 대혈체가 맺힌 곳은 이런 식으로 다 형국이 만들어져 있답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나 이 사각형은 이 자리가 아니에요. 그냥 제가 대충 혈판은 여기에 2,500평이 직사각형으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다라는 걸 표시한 건데, 이 자리를 또
찾아가셔서 아이고야 이 자리가 김 원장이 말한 대명당 혈판이구나 그러시면 안 돼요. 아셨죠? 말기 또 잘 그 이해 못하신 분들 많습니다. 생각보다. 거기가 아니에요. 그냥 이 안에 이렇게 대명당 혈판이 이 형국 안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이게 2,500병 혈판입니다. 그대 자연 상태 그대로 있습니다. 천하의 대명당들이 다 비어 있어요. 왜 비어 있냐? 우리 훌륭하신 짝대기 풍수 어르신들이 천년 이래에 명당터를 못 잡아요. 혈자리를. 자청룡 우백호 이렇게 찾아가서 묘를 어디다 쓰느냐? 이런 자리다 묘를 쓰고 있습니다. 전부 다요. 요 하얀 자리 다 묘입니다. 묘. 이런 자리, 이런 자리 다 묘예요. 다 묘입니다. 이거. 풍수를 입에 올리는 유튜브의 모든 풍수가들, 풍수책을 지은 저자들 단 한 명도 명당 혈자 잡는 사람 없어요. 이건 진실이에요. 형국 가지고 대충 잡는 거예요. 그래서 천년 이래에 그런 사람들 짝대기 풍수라고 해요. 짝대기란 말은 아주 오래된 명사예요. 대명사. 이 명당 혈처를 잡을 수 있는 사람은 몸에서 양에너지가 나오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사진 안에서는 지구의 물리적 현상인 명당 혈파가 비처럼 쏟아져 나오기 때문에 그 면적까지, 크기까지를 정확히 알 수 있는 거예요. 그 명당 혈처의 사각형을 그리면 직사각형은 실 한 오라기로 경계가 이루어져요. 1mm 바깥은 음에너지, 1mm 안쪽 사각형 안은 양에너지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렇게 정밀해요. 추호의 정밀함으로 명당 터라든가 묘혈이 잡히는 거예요. 대충 어디다가 이게 자청룡 우백호 하면서 명당터를 잡는 게 아니란 말씀이에요. 100번을 말해줘도 이해를 못해요. 유튜브에서 요상한 짓거리 하고 다니는 사람들 있잖아요. 철근 토막 휘두르고 다니고 무슨 나는 50년 풍수, 100년 풍수 하고 다니는 그런 사람들 명당터에 근처도 못 가요. 그러나 그 중에서는 아주 흉지는 피하는 사람은 있어요. 경력을 자랑하고 풍수를 강의하고 제자를 기르는 사람들은 명당 혈처가 어떤 것인지도 몰라요. 왜냐? 이 능력은 누구를 가르칠 수 있는 능력이 아니에요. 이론은 가르칠 수 있지만 혈처는 태어날 때 양에너지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만이 명당 혈처를 알아볼 수 있고 바로 그 면적도 잴 수 있는 거예요. 무슨 평범한 사람들, 몸에서 음에너지나 양에너지도 안 나오는 평범한 사람들이 어떻게 땅속에서 솟아나는 명당 혈파를 감지를 합니까? 음에너지 그 강한 자리 수맥파에 가서 이상한 행동을 하는 사람들은 있어요. 평범한 사람도 무슨 초능력이 아니에요. 평범한 사람도 강한 음에너지가 나온 자리에 가면 어깨 축기가 아픈 거예요. 그게 무슨 초능력입니까? 왜 그 철근 또막을 휘두르고 다녀요? 무거워요. 철근 또막 손에 들고 다니면. 그런 것은 일반인이 쓸 수 있는 물건이 아니에요. 휘두르고 다니는 사람도 그게 어떻게 쓰는 건지도 몰라요. 그 철근 또막 가지고 있는 사람들 많더라고요. 저 풍수에 관심 있는 사람들. 단 한 사람도 그 철근 또막으로 혈처 잡을 수 있는 거 없어요. 그런 건 일반인들이 쓸 수 있는 물건이 아니단 말이에요. 양에너지를 가지고 나온 사람들이나 그걸 감기할 수 있는 도구로 쓸 수 있는 것이지 철근 토막 만든 사람도 그 활용법을 몰라요. 못 써요 그거. 강한 음에너지에서나 반응을 하지. 다 음지 음파가 강하게 나오는 흉지파들을 명당인지 알고 다녀요. 근데 유튜브에서는 보면 제가 참 깝깝한 것이 자기 마음대로예요. 어쩔 때는 명당터에 가서 명당터라고 하고 흉지터 가서는 또 명당터라고 하고 명당터를 흉지터라고 하고 자기 몸 상태에 따라 달라진가 봐요.
비 온 날은 명당터였다가 명당터 아니었다가 아주 가가 아닙니다. 저는 코미디라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요. 유튜브에서 명당터 그 영상으로 만들고 다니는 사람들 다 코미디예요. 근엄하거나 학식이 있어 보이거나 점잖거나 말을 아주 고상하게 하거나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문제는 전부 다 명당터를 못 잡는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교수 짝대기, 박사 짝대기, 부지깽이 짝대기 다 짝대기예요. 다 짝대기. 그 사람들 단 한 명도 없어요. 유튜브에. 책을 쓴 저자 중에도 한 명도 없어요. 사진을 딱 책에다가 인쇄한 사람 중에 단 한 명도 명당터가 뭐인지도 몰라요. 그 사람들. 이건 진실이에요. 이 명당터에서는 에너지가 나온단 말이에요. 지구 심체에서 솟아나는 명당 헬파가 나와요. 그 빛과 같아요. 한밤중에도 명당터를 알 수가 있어요. 밤중에 차를 운전하고 가면서도 산에가 명당 혈처가 있는 곳에서는 거기서 빛과 같은 그 명당 헬파가 나오기 때문에 어둠 속에서도 명당 혈처를 찾을 수 있는 거예요. 무슨 자청용 우베코만 찾고 산 등성이를 왜 타고 다녀요 여기를. 주룡이 끊어졌느니 이어졌느니 과협이 어쩌고. 그럴 필요 없어요. 혈처에 가면 다 만들어져 있어요. 명당 혈처에 딱 가서 그 자리에 서면 자청용 우베코 안산 내천수 이런 자리에 혈처가 딱 맺혀 있어요. 이렇게 콕 찍어드리고 싶지만은 2,500평 자리가 어디 있는지는 찍어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여기다가 짝대기 풍수들 10,000명을 풀어놔도 못 잡아요. 그 자리. 그게 진실이에요. 명당터는 일반 평범한 짝대기 풍수들 책으로 풍수를 공부하고 선생한테 사사를 받아서 풍수로는 혈처라는 것은 꿈같은 일이에요. 50평 밭에 가서도 혈이 한두 평으로 맺혀져 있는 걸 어떻게 찾아요? 불가능한 영역이에요. 명당터를 찾는다는 것은. 제 말 이해하셔야 돼요. 그렇게 명당터가 여기도 명당 저기도 명당 보세요. 요 묘 많이 써져 있는 거. 다 요 묘 써졌단 말이에요. 요 면 단위 안에 뒤쪽에도 이렇게 많은 묘들이 써져 있어요. 왜냐? 얘가 길지 같거든요. 편안하고 가보면. 그럴 때 이 묘를 쓴단 말이에요. 그러나 혈처는 죽었다 깨어나도 못 잡아요. 다 비명당이에요. 무해무득한 비명당이에요. 여기는 흉지묘가 없어요. 명당 혈처, 명당 혈을 잡는다는 것은 불가능한 영역이에요. 일반인들한테는. 1000년에 몇 사람 태어나지 않아요. 저 같은 사람은. 100번 말을 해도 알아들으실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 두 번째, 이제 여기가 용두산 정상입니다. 61.4m, 61m. 용두산 정상인데, 방금, 보여드렸던, 한번 다시 보여드릴까요? 보이시죠? 이곳, 용의 눈처럼 딱 이쪽은 명당 집터, 여기는 묘혈, 명당, 천하대명당, 용두혈. 두정혈이라고 합니다. 가을용 음수형 용두혈입니다. 그리고 여기도 보시면 여기가 저수지가 있어요. 여기 보시면 여기가 저수지예요. 그 산등성이 건조하고 푸석푸석한 땅이 뭐 마사토 나왔다고 포크레인을 파가지고 그걸 명당터라는데 명당터의 혈중은 광중은 수비운해요. 무슨 마사토 뭐 흑색깔로 명당을 구분해요. 그게 말이 됩니까? 그건 전라북도 고창에서부터 한평, 나주, 해남 땅끝까지가 땅을 파면 돌멩이 하나 없는 고실고실한 마사토 황토가 나오는데 거기는 다 명당터겠네요. 그런 그 유치원생도 그 생각하지 않을 그런 엉뚱하고 뭐 땅 색깔로 무슨 혈중 제발 좀 그러지 마세요. 땅은 그 지질 구조에 그 지역에 지구라는 물리적 지질 구조에 따라서 색깔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나 썩어 있거나 냄새 나거나 아주 시커먼 썩은 흙은 절대 안 나와요. 명당터에서. 제 말 이해하셔야 돼요. 자, 보시면 방금 보여드렸던 것처럼 여기에도 간이제라고 하는 저수지가 있어요. 그리고 이 용두리 마을이에요. 마을 이름이 용두리입니다. 왜냐?
용두산의 용머리이기 때문에 가장 높은 용머리에 해당하기 때문에 용두마을이에요. 용머리 마을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금강. 하중도가 딱 있죠, 이렇게. 목마른 용이 물을 마시러 쭉 행보를 하다가 여기 금강에 와서 이렇게 하중도, 안산처럼, 하중도가 안산, 이 앞에 이런, 강 안에 섬이 생기는 거예요, 모래섬이. 얘가 대명당이 있기 때문에 이러는 거예요. 이런 형국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리고요, 물도 이렇게 또, 삼면이 물로 이렇게 흘러갑니다, 이렇게. 이렇게. 금강하고 이렇게 만나죠. 이렇게 금강과 만나고 아까 저 삼북천도 이쪽으로 감고 흘렀죠. 그러면 여기가 어디에 에너지 8, 90단계 대명당 집터는 어디에 있느냐? 용두리 마을 안에 있어요. 북동향으로 앉았어요. 집 향이 북동향으로 앉아야 돼요. 여기는. 딱 이 규모가 명당 혈판이에요. 이 집터. 이렇게. 작아서 그리기 어렵네요. 이곳이 대혈처, 대명당 집터예요. 향이 북동향으로 앉혀야 돼. 대문자리도 북동향으로 앉혀야 되고. 그래서 이곳의 대문과 집향은 집도 북동향, 대문도 북동향, 이렇게 향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용두혈, 두정혈은 어디에 있느냐? 간룡, 음수형, 두정혈 자리를 소점해 드리겠습니다. 딱 이 자리입니다. 용두산 있으면 딱 이 자리가, 여기가 두정혈이에요. 천하대명당 두정혈이에요. 이렇게 천하대명당 이렇게 드러내도요, 여기 가서 혈처 못 잡습니다. 그게 현실이에요, 현실. 왜냐? 혈자리는 네 귀퉁이에, 직사각형의 네 귀퉁이에 말뚝을 받고 실을 딱 띄우면, 음과 양 해서 실을 딱 띄우면 1.24평, 2.25평, 0.97평, 이렇게 소수점 이하까지 평수가 딱 정해져요.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딱 해서 제열을 해서 이렇게 여기 이렇게 해서 이 자리다, 또 이 자리다 그러면 딱 이 범위만, 이게 핵심 혈처예요. 정혈자리, 혈심, 이렇게 딱 정해져요. 이 면적이. 이게 이제 향이 정해져. 여기서 솟아나는 명당 혈파가 가리키는 방향이 있어요. 그렇게 해서 요 바깥은 어떻게 되냐? 이 혈처 외에는 다 마이너스예요. 이게 1mm 바깥, 실 안쪽은 양에너지, 1mm 실 바깥은 음에너지예요. 이 사각형의 혈자리만이, 정혈자리만이 명당 혈파가 솟는단 말이에요. 이렇게 신비로운 거예요. 명당 혈처는 이 자리에서만 명당 혈파 우선해하면 솟아나요. 여기도 명당, 여기도 명당, 그런 거 없어요. 그럼 명당을 왜 찾습니까? 전부 다가 다 명당인데, 아마 풍수들 불러가지고 우리 산에,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산을 가지고 있으면 이 산에 명당터 하나 찾아주십시오 그러면 없어요. 명당터가. 왜 거절을 못해요? 그 산에는 명당터가 없습니다 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아이고, 여기에 딱 한 자리 있네요. 아이고, 여기도 명당터가 있는 거 다 잡아줘요. 거절 안 합니다, 그 사람들. 왜 거절을 하겠습니까? 이렇게 명당 혈처, 또 집터도 마찬가지예요. 이 집터도 면적이 200평, 120평, 250평, 800평, 700평, 800만 평, 이렇게 면적이 딱 정해져요. 계략적으로. 평수가 작으면 정확하지만 800만 평은 측량을 못하니까 대충 800만 평으로 10만 평도 마찬가지예요. 서울대는 100만 평의 명당 혈판에 앉아있고, 연세대, 고려대, 동국대는 12만 몇천 평의 명당 혈판에 앉아있어요. 강북에서 가장 좋은 큰 혈판이 연세대, 고대, 동국대예요.
삼각형으로 트라이앵글로 딱 이게 삼각형 꼭지점이 삼각형으로 돼 있는데 세 대학이 그 대학들은 각각 12만 몇천 평의 혈판 위에 앉아 있어요. 불거명문대가 동국대 아닙니까? 그렇게 무슨 대충이 없어요. 이 혈판에는. 여기도 명당, 여기도 명당. 그런 거 없단 말씀이에요. 내 말 이해하셔야 돼요. 명당 혈처는 평균 값이 약 10리에 하나 정도 있어요. 4km는 떨어져야 돼. 3, 4km는. 물론 가까운 데도 모여있는 것도 있습니다. 땅속은 어떤 법칙으로 이루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근데 대충 보면 사방 3, 4km가 벗어나야 명당터가 나타나요. 어떤 곳은 군집돼 있는 곳도 있어요. 혈들이. 이해하셨습니까? 이곳은 용두산맥. 용두산에는 특히 이 용두산 정상 근처에는 명당 집터 하나, 용두혈, 천하대명당 묘터 하나가 있어요. 이렇게. 꼭 용눈처럼 생기지 않았습니까? 두 개가 꼭 물 마시러 가다가 저기 어떤 먹이를 이 하중도의 먹이를 그냥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아 진짜 이렇게 신비롭습니다. 그리고 택혈은 이렇게 동북 방향으로 북동향으로 향을 잡아야 되지만 이 묘터는 남향입니다. 이 묘의 방향은 이거 용두혈의 묘향은 정확하게 남향으로 잡으셔야 돼요. 이렇게 흐릅니다. 이렇게. 택혈은 북동, 묘혈은 남향으로 갑니다. 자자오향. 오가 남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남향으로 딱 이 대명당 자리가 묘가 남향으로 쓰여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어때요? 보실만 하십니까? 실제 지명을 노출시켰으니까 한번 가보실랍니까? 제 영상을 보시고 매주 여행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제가 숨겨서 이렇게 노출시킨 명당 자리도 어떻게 찾는지 모르겠어요. 다 찾아가지고 거기를 구경했다고 너무 좋다고 그러면서 말씀을 하는데 저는 기겁을 합니다. 어떻게 찾죠? 그렇게 어떤 전라도인지 경상도인지도 안 밝혔는데도 찾아요. 특별한 또 능력이 있는 분들이 길찾기에 신비로운 능력이 있는 분들이 계신 거 확실합니다. 아마 여기는 이제 지명이 노출됐으니까 여러분들이 구경하러 가실 것 같아요. 구경해 보세요. 예, 명당터가 어떤 곳인지 한번 구경해 보세요. 이제 조금 더 확대를 했습니다. 용두산 보이시죠? 집은 여기입니다. 조금 말씀드렸던 대명당 집터는 딱 이 자리예요. 이게 명당 혈판이에요. 집터가 이거 굉장한 양에너지가 나옵니다. 가슴이 두근두근 거려서 김밥을 못 먹겠다가 하는 분도 계셔요. 이 명당 혈파가 나오는 집에서 강한 에너지가 양에너지가 나온 자리에서 자려고 딱 누우면요. 심장이 박동이 두근두근 뛰어요. 그리고 자면서 1시간 반, 2시간마다 화장실을 가요. 하룻밤에 3-4번을 갑니다. 화장실을. 왜냐? 명당 혈파가 세포를 자극해가지고 신진대사가 활발해져서 소변이 자주 마려워요. 근데 하루 이틀이나 2-3일 지나면 그런 현상이 완화돼요. 이 명당 혈처에 대명당 혈파가 강하게 나온 자리에 가서 저도차도 새로운 자리에 가면 가슴이 두근두근 해요. 그리고 화장도 자주 가고. 근데 2-3일 있으면 그런 현상 누그러져요. 적응이 돼요, 몸이. 화장실 자주 가는 얘기는 방금 말씀드렸듯이 명당 혈파가 세포 사이를 자극하고 하기 때문에 근육이라든지 세포를 자극하기 때문에 신진대사가 활발해서 소변이 자주 마려운 거예요. 2-3번을 갑니다. 정말 신기합니다. 여러분들은 그거 경험해 보셨을지 모르겠어요. 명당 혈판에서 명당터에서 한 번도 살아본 적이 없다고요? 아이고야. 어떡합니까? 어서 서둘러서 명당터 시골 명당 집터 하나씩 마련하세요. 삥아리 눈물, 청격으로 오줌 정도의 소전비밖에 안 받습니다.
그런 경험도 해보셔야 돼요. 병증이 치유가 됩니다. 이 지구 양에너지 명당터에서는. 그리고 이런 무예무득한 자리들 마이너스 1, 2, 3 정도 나오는 이런 마을은요. 해가 없어요. 여기서도 건강하니 장수해요. 꼭 명당 혈처에서만 건강하게 장수한다는 게 아니라 이 마이너스 1, 2 정도 나오는 무예무득한 자리에서도 다 건강하면 건강한 대로 장수하고 사세요. 그러나 명당터는 좀 달라요. 그 현상이. 그거는 체험해 보시면 아시겠죠. 자, 여기에 용두혈, 두정혈은 어디에 있느냐? 딱 여기에 있어요. 딱 이 자리에 있습니다. 천하대명당. 이런 자리에서는 큰 영웅 호걸들이 태어납니다. 군왕지지라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이런 자리. 두정혈 자리, 용두혈 자리는 아주 1인 그 어느 분야에 최고 지도자가 태어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런 대열이 이곳에 있어요. 보세요. 이 묘 많이 써진 거 보세요. 이거는 전원주택도 있고. 이 묘 보세요. 왜 이 용두열 근처에만, 용두산 정상 근처에만 이렇게 묘가 많이 써져 있느냐? 뭔가 좀 다르거든요. 이 짝대기 풍수들도 아주 수준 높은 짝대기 풍수들이 있어요. 명당은 못 잡지만 흉지를 피해가는 짝대기 풍수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풍수라고 해도 돼요. 왜냐? 명당은 못 잡아도 흉지를 안 잡기 때문에 그래요. 보세요. 이 근처에 이렇게 묘가 많아요. 다 이 갈룡 운수, 용두열을 잡기 위해서 온 묘들이에요. 그러나 다 비명당이에요. 무예무득한. 비명당이에요. 비명당. 여기에 이렇게 혈자리는요. 다 한두 평, 세 평도 안 돼요. 한두 평, 0.9평, 0.8평, 1.4평 이렇게 혈자리는 한두 평의 크기예요. 사각형으로. 보세요. 여기 물 요 감고 흐르잖아요. 요 물 보시죠? 요 혈 앞에 이렇게 물이 흘러요. 이렇게 금광으로 이렇게 물이 한포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용두열 앞은 천하대명당 용두열 앞은 어마어마한 김제평야가 펼쳐져 있고 그 평야 멀리에는 꽃잎처럼 산들이 싹 감싸고 있어요. 또 평야를 명당 터전으로 하고 여기는 혈초고 그런 거예요. 어디냐? 이거는 또 이제 묘향은 어떻게 잡느냐? 정남향이에요. 이게 이렇게 혈파가 흘러갑니다. 여기서 솟아나서 어느 방향을 가리켜요. 혈파가 그걸 흐른다고 표현하는 것뿐이에요. 뭐 땅속을 흘러가는 게 아니라 여기서 솟아나는 혈파가 가리키는 방향이 있어요. 거기가 묘향이 되는 거예요. 이 집터는 동북향으로 혈파가 흘러갑니다. 이렇게 북동향으로. 그 대문자리도 북동향으로 해야 돼. 딱 맞아요. 여기 가상이 이렇게 생겼어요. 이해되시나요? 이 명당 집터가 있는 마을 한번 보여드릴까요? 이 마을입니다. 역광이라서 이제 마을이 환하게 안 보입니다만은 그러면 대명당 어디에 있느냐? 대명당 집터는 어디에 있나? 딱 여기 있잖아요. 이 캄캄해도 명당 혈파가 나오기 때문에 뭐 금방 합니다. 여기가 집터입니다. 여기가 대명당 집터예요. 어떻게 아느냐? 여기서만 명당 혈파가 솟아나니까 금방 알죠. 캄캄해도. 보세요. 산세 보세요. 이렇게 해서 딱 있을 자리에 있는 거예요. 앞으로는 북동향이 금강을 바라보고 이렇게 넓은 평야지대가 또 보여요. 여기도.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이게 아까 말했던 명당 집터예요. 여기가. 아주 평화로운 마을이죠. 어디 흠이 있습니까? 산세에 어디 흉하고 뾰족뾰족하고 바위가 우거지고 솟아있고 물이 뭐 거친 소리를 흐르고 그런 자리 혈이 안 맺혀요. 그러면 이번에는 이제 이 자리 한번 보여드릴까요? 예, 용두열 자리 풍광 한번 보여드릴까요? 아름답지 않습니까?
김제평야, 이 거대한 한반도에서 가장 큰 평야지대에 평야지대가 펼쳐져 있고, 그리고 저 멀리는 산이 솟아있죠. 보이시나요? 음영처럼 산이 탁 감싸고 있어요. 이 평야지대를. 그러면 이 명당 헬파는 어디로 향하느냐? 여기 제일 높은 산 있죠. 큰 산 있죠. 보시면 화면에 잘 보이실지 모르겠어요. 이쪽에 제일 높은 산이 남향이에요. 남쪽에 있는 산이에요. 명당 헬파는 이 용두열에서요. 묘향이 이쪽으로 그려지는 거예요. 이렇게 남향으로, 이 산으로 이렇게 가는 거예요. 조금 비틀어졌습니다. 이해하세요? 이렇게 된 거예요. 남향으로 향하는 거예요. 저 큰 산으로. 그러면 이제 천하대명당 두정열이 있는 풍경입니다. 이 건너편에서 이 용두산 이 낮은 자리가 정상이에요. 이 자리를 정상으로 삼은 거예요. 여기가 높아 보이지만 실제로는 여기가 더 높습니다. 앞으로는 이 평야가 있고, 이곳에 천하대명당, 관룡음수영, 두정열, 용두열이 있어요. 어디에 있느냐? 소점해 드릴까요? 이런 자리는 관룡음수는 대부분 군항지지라 그래요. 큰 인물이 태어나죠. 이런 자리에 조상을 모시면 영웅호걸이 태어납니다. 딱 이 자리가 정열 자리예요. 멋지지 않습니까? 관룡음수영, 천하대명당, 용두열이 아주 광명한 명당 헬파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묘향은 남향으로 갑니다. 이쪽이 남이에요. 어려운 말로 하면 자자오향. 금강으로 아주 열심히 목마른 용이 달려가고 있습니다. 목마른 용이 머리 꼭대기, 용뿔이 나 있는 머리 꼭대기에는 두정혈, 관룡음수영, 용두혈이 결혈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이번 영상 재밌게 보셨어요? 궁금하시면 한번 방문해서 구경해 보세요. 지명을 다 노출시킨 이유가 있습니다. 이곳에 조상을 모시고 싶으시면 저한테 연락하세요. 이유 이제 아시겠지요? 이 위치를 다 노출시킬 때는 다 이유가 있답니다. 자, 여러분 재밌는 영상을 보셨으면 돈 안 듭니다. 구독 누른다 해서 돈 듭니까? 저는 유튜브에서 돈 10원짜리 한 장 안 받습니다. 광고를 붙이지 않기 때문에 그냥 구독만 눌러주시면 되는 거예요. 좋아요하고. 그렇지 않으면 강력한 음파가 노리고 있어요. 이 노래 보이는 거 보이시죠? 이게 음지 음파예요. 구독을 안 누르시는 분들은 어쩌면 이런 음지 음파가 노려보고 있어서 언젠가는 음지 음파를 그냥 이상입니다.